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청자의 정수 바로 상감맹호 송악죽 영지문 매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매병은 단순한 도자기를 넘어 고려시대의 문화적 이상과 예술적 성취를 고스란히 담아낸 대표적인 예술 작품인데요. 1275년에 제작된 이 매병은 당시 고려 사회의 철학과 이상 그리고 도공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모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매병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매병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맹호와 송악, 대나무, 영지라는 다채로운 문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양들이 선택되었을까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문양들은 모두 고려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담은 상징으로 각각 용맹, 장수, 절개, 초월적 이상을 의미합니다. 듣기만 해도 매병에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풍부한지 느껴지시죠? 고려 원종의 치세인 13세기 후반은 몽골 제국의 강력한 간섭 아래 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고려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예술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송나라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고려 도자기 제작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송나라의 정교한 도자기 기법은 고려 도공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상감기법이라는 독창적인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상감기법은 고려청자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상감기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는 음각과 양각으로 문양을 새긴 뒤 그 안을 백토나 철사로 메우는 기법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문양을 장식하는 것을 넘어 도자기의 생동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며 고려 도공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제 이 매병에 새겨진 문양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맹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맹호는 힘찬 역동성을 담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맹호의 날카로운 눈매와 긴장감 넘치는 자세는 용맹함과 권위를 상징하며 몸통의 줄무늬는 섬세한 상감 기법으로 표현되어 생명력과 사실감을 더합니다. 맹호는 단순히 강렬한 문양이 아니라 고려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강렬함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보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왕실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송악입니다. 학은 평화와 장수를 상징하며 고려시대 귀족 사회에서 고귀한 품격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이 매병에서 송악은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으로 묘사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머리를 뒤로 돌린 학의 독특한 자세는 문양에 생동감을 더하며 맹호와 대조를 이루는 부드러운 조화를 형성합니다. 송악의 날개와 깃털은 섬세한 선으로 표현되어 경쾌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송악은 매병의 문양 속에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나무는 절개와 강직함을 상징하며 매병 문양의 균형과 안정감을 더합니다. 대나무의 곱게 뻗은 선은 유교적 군자의 정신을 반영하며 고려인이 추구한 도덕적 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대나무는 간결한 직선으로 묘사되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강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나무 문양은 맹호와 송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문양 전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지문은 부드럽고 간결한 곡선으로 표현되어 초월적 이상과 불로장생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영지는 도교적 철학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문양으로 매병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영지의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는 다른 문양들과 조화를 이루며 매병 전체의 생동감과 깊이를 한층 더합니다. 영지문은 고려시대의 정신적 이상을 반영한 상징적 요소로 매병의 철학적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매병의 문양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와 미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맹호의 강렬함, 송악의 우아함, 대나무의 절제된 단순미, 영지의 신비로움은 개별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품 전체의 통일성과 생명력을 극대화합니다. 고려 도공들은 이러한 문양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이상적 삶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제 매병의 또 다른 핵심 비생유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생유약은 고려청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맑고 은은한 청록빛을 띠며 자연의 고요함과 심오함을 담아냅니다. 유약은 단순히 표면을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양과 조화를 이루며 도자기 전체의 깊이와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 매병의 비생유약은 환원소성 과정에서 철분 함량을 정밀히 조정하여 구현된 것으로 고려 도공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잘 보여줍니다. 비생유약은 매병의 문양을 감싸면서 은은한 광택을 더해
작품 전체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맹호와 송악, 대나무, 영지문이 섬세한 디테일은 비색 유약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돋보이며 관람자로 하여금 문양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유약의 활용은 고려 도공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과 철학적 메시지를 도자기 속에 녹여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매병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매병은 본래 꽃을 꽂거나 액체를 보관하는 실용적 용도로 제작되었으나 이 작품은 장식품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의례용 혹은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맹호와 송악, 대나무, 영지문에 담긴 상징성을 통해 왕실의 권위와 장수를 기원하며 국가의 번영을 나타내는 예술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매병은 단순한 실용품을 넘어 예술적,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상감 기법과 비색 유약, 그리고 정교한 문양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당시 고려 사회의 미학적 이상과 정신적 염원을 담아낸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병은 고려 시대의 문화적 이상과 기술적 완성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로 단순히 과거의 공예품을 넘어 현대에도 큰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맹호와 송악, 대나무와 영지문이 조화를 이루는 이 작품은 고려 도공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여실히 드러내며 당시의 철학과 예술적 성취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 매병은 고려 청자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 청자의 걸작 상감 맹호 송악중 영지문 매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병에 담긴 깊은 역사와 예술적 아름다움이 여러분께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